안녕하세요. 팩트폭행 마케터 시크마케터 조사장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혹시 블로그 운영 대행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돈과 시간을 한 번에 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브랜드 블로그 운영 대행 비용에 대한 건데요. 20만 원부터 100만 원이 넘는 브랜드 블로그 운영 대행,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통 대행사에서 브랜드 블로그 운영 대행을 맡기게 되면 한 달에 20개를 포스팅해 준다는 기준으로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시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종과 포스팅 난이도 때문인데요. 당연히 법률이나 병원 등 전문직과 관련된 블로그 비용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20만원 또는 30만원에 한 달에 20개의 포스팅을 해준다는 대행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20만원짜리 블로그가 무조건 나쁘고 100만원짜리 블로그가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20에서 30만원짜리 브랜드 블로그 운영의 대부분이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그런 블로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 원고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한 원고를 작성할 때도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면 좋고 어떤 글을 쓰면 좋지 않은지, 단어 선택에 따라서 블로그의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단어 선택이 적합한지, 어느 정도 작성해야 하는지 등등. 일단 저희 예를 들면은 저희는 모든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할 원고를 내부 전문 인력을 직접 두고 준비를 합니다. 즉 외주를 주지 않죠. 이들은 기획자들이 기획한 주제와 글의 방향성, 그리고 그 기획자의 성향,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그에 가장 적합한 원고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히 원고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네이버 최신 로직에 부합하고 네이버가 싫어하는 표현 등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최적의 원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가형 블로그들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 원고를 외주를 주게 되는데요. 외주를 주는 것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문제는 이런 원고를 다시 기획자나 담당자가 검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런 원고들은 내용이 틀린 경우도 많고 네이버 로직이 싫어하는 표현도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출에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블로그 자체의 저품질도 오는 경우가 많겠죠. 즉 그냥 텍스트 양만 맞췄을 뿐이지 블로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원고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의 퀄리티인데요. 일단 이미지를 돌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이버에서도 과거에는 이미지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중복 이미지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래서 속성값이라든지 그냥 스크린 캡처 같은 걸 해서 재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지 자체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판단이 되어야 돼요. 그냥 쉽게 단순히 테두리만 두른다거나 배경 색깔만 바꾼다거나 속성감만 바꾼다고 네이버에서 중복 이미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도 대부분 중복 이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저가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들은 이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지만 같은 이미지를 거의 돌려 쓴다는 거예요. 사무실 인테리어 이미지를 그냥 돌려 쓰거나 가장 흔한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그냥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픽사베이 이미지를 쓰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상업용 무료 이미지라고 해서 많이들 쓰시는데 그만큼 많이 쓰면은 중복된 이미지가 많겠죠. 물론 그거를 재가공해서 쓸 경우에는 확률이 좀 적어지겠지만 대부분 이런 저가용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픽사베이 이미지를 그냥 다운받아서 재가공 없이 그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픽사베이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냥 막 쓰시다가 저품질 블로그로 가는 건 금방입니다. 세 번째는 연락과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형 블로그의 운영 업체는 상당수가 회사가 아니고 개인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이 마치 회사인 것처럼 영업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문제는 당연히 이런 개인이 부업으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개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급해서 연락을 했을 때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저녁 늦게 되거나 또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도
실제 업무는 개인 블로거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는 당연히 블로그 대행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퀄리티를 보장하는 기준에서 한 명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빡시게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가 보장되는 전제로요. 그런데 블로그 한 개당 20만 원씩을 받고 직원들을 쓰면 남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을 쓰지 않고 일반 블로거들을 모집합니다. 모집된 블로거들한테 일정 교육을 시키고요. 자신들이 이렇게 영업을 떼온 거를 일정 부분의 돈을 주고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연락은 잘 안 되고 피드백도 늦고 퀄리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럼 이런 저가형 블로그가 무조건 나쁘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저가형이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대행사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극히 드물긴 하지만요. 일단 만약에 고객님이 블로그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저가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블로그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가 필요한 업종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저가형 블로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가형 블로그를 몇 달 하시다가 결국 실망하시고 저희 같은 대행사를 찾는 경우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저가형 블로그로 운영했던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어 소생불가라면 지금까지 했던 돈과 시간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너무 아깝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비싼 블로그 대행업체가 좋고 저가형 블로그 대행업체가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싼 대행업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업종에 맞는 시세가 있는데 그 시세에 따르면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비용이 마케팅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저렴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포기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브랜드 블로그 운영 대행에 단순히 비용만을 생각하신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하는 시크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